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Eat the cat, eat the cat.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안녕하세요. 혹시 트럼프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했던 거 기억나세요? 코로나19 때 네네.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때 트럼프 정부에서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는데 전혀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전혀 마스크를 쓰지 말자.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는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걸 엄청나게 제가 비난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데, 선거 전략 중에 자신과 자기의 지지자들은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 바이든을 보면 뭐 혼자 인터뷰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서 마스크를 쓴 동양인을 공격하고,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코로나를 가지고 온 동양인들 꺼져라, 그런 부분을 제가 비난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돈 룩업이라는 영화.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을 지나서 1년 뒤에 방영했던 영화인데, 하늘에서 이제 혜성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측 부정하고, 그거를 겁내지 말자, 우리는 강하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영화가 돈 룩업이라는 영화예요. 돈 룩업이 사실은 마스크를 쓰지 말자, 그 얘기랑 같은 이런 일들이, 저는 어떤 트럼프의 자기애적 경향,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럼 나르시시즘이 도대체 뭔가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최고고 나만 해결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빛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 한 말들은 다 트럼프가 한 말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음모론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기후 위기를 조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집단, 또 미국 내에서 그 미국을 진짜 움직이는 마쿠 세력이 존재하고, 그 마쿠 세력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거기와 싸우는 슈퍼히어로가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슈퍼히어로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은 엄청나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어떤 공포라는 겁이 없는 사람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저격 사건이 있었을 때 겁을 내지 않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파이트, 싸우자. 누구와? 바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빅스테이트, 거대 악처럼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게 특징이에요. 잘못됐을 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막 무조건. 보통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책임이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그런 공격적 거짓말들.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음모론, 자기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음모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이건 정치 탄압이고, 자기를 괴롭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자기여야 돼.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참지 못해요. 김정은과의 북미 회담에서 당시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깨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왠지 이 쇼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깬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김정은과 문재인,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서 판을 깼다라고 하죠.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결론은 이건 쇼타임이 아닌데, 여기는 내가 좀 부각되는 면이 좀 적다라는 이유로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 남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럴듯한데. 아니,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트럼프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쇼타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 가족, 친척,
그리고 아내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신을 합니다. 트럼프가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자기의 친척들과 먼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은 나로부터 돈을 뺏어가려고 그냥 옆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같이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끝난 거예요. 대부분이 트럼프의 낙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이런 걸 몰라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요? 설마요. 이걸 설마 미국인들이 모르겠어요? 이걸 잘 알고 있고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그 대상들을 뭔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유리한 협력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영토 확장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패권 경쟁이 시작됐어요. 트럼프처럼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 미국의 패권을 지킬 수 있거나 미국의 채권을 넓힐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면보다는 이 그렇죠. 현재 바이든과 해리스는 네타냐후와 푸틴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근데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그들과 굉장히 친하고 그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들과 브로맨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 하면 무지성으로 사람의 집단지성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지성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트럼프를 선택했고, 이번에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원장님은 정말 이번에 누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를 지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병원과 별도로 단순히 원장님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상으로 제인즈 병원의 성룡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